창고 열쇠가 손 안에서 뜨거웠다. 장안의 여름은 뜨거웠지만 쇠붙이가 이렇게 열을 품을 리 없었다. 4년 전 내가 직접 자물쇠를 채우고 벽에 부적을 붙인 그 창고였다. 대들보에 올라가 처마 끝까지 붉은 천을 둘렀고 문틈마다 쑥을 태운 재를 발랐다. 도사가 일러준 대로 했다. 정화수를 떠놓고 사흘 밤을 기도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다. 마님, 창고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옵니다. 불은 아니라고 했다. 촛불도 아니라고 했다. 그냥 빛이라고, 붉은 빛이라고만 했다. 하인의 얼굴이 흑빛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집에서 20년을 산 늙은 하인이었다. 5명의 첫째 부인을 모두 지켜본. 안채를 가로질러 뒤뜰로 나갔다. 석류나무 그늘을 지나고 우물가를 돌아서자 창고가 보였다. 벽은 여전히 희게 발해 있었고 처마의 붉은 천은 바람에 낡아해져 있었다. 멀리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다. 10걸음 남았을 때 냄새가 풍겼다. 개수나무 향.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4년 전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맡았던 그 냄새. 코끝이 저렸다. 목구멍이 조여들었다. 5걸음 남았을 때 소름이 돋았다. 팔뚝에 목덜미에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문 앞에 섰다. 손등에 땀이 맺혔다. 열쇠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자물쇠는 그대로였다. 내가 잠근 그대로 녹슬고 낡았지만 열리지 않은 채로. 부적도 떨어지지 않았다. 주사로 쓴 글씨가 바래긴 했어도 여전히 문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붉은 실 한 가닥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가늘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하지만 또렷한 붉은색. 바람에 흔들렸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누군가 안에서 짰다. 배를. 귀를 문에 대자 소리가 들렸다. 찰칵 찰칵. 배틀 소리. 북이 오가는 소리. 규칙적이고 끈질긴 소리. 멈추지 않았다. 낮인데도 한여름 대낮인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 심장이 뛰었다. 귀에서 피가 돌았다. 숨이 막혔다. 4년 전 그날 이후 이 집안에 배틀은 없었다. 안채의 것도 사랑채의 것도 하인들이 쓰던 것도 모두 불태웠다. 남편이 직접 마당에서 태웠다. 제가 될 때까지 지켜봤다. 나도 옆에 서 있었다. 연기가 코를 찔렀고 눈이 따가웠지만 끝까지 지켜봤다. 그런데 지금 이 문 안에서 배틀 소리가 들렸다. 손이 떨렸다. 열쇠가 달그락거렸다.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웠다. 아니, 뜨거웠다. 구분이 되지 않았다. 손바닥이 문고리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열쇠를 자물쇠에 가져갔다. 넣으려다 멈췄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 돌아왔구나. 나는 열쇠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1걸음, 2걸음. 등이 석류나무에 부딪혔다. 문틈의 붉은 실이 바람에 흔들렸다. 더 길어진 것 같았다. 장안 동시 근처 비단 도매상 심씨 집안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날은 봄이었다. 가마에서 내렸을 때 목련이 피어 있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떨어져 마당에 흩어져 있었다. 안채는 넓었다.
석가래가 높고 처마가 깊었다.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라 들었다. 서역과 강남을 오가며 비단을 사고 파는 상인 집안. 대대로 이어진 가문이라 했다. 시할머니가 사랑채에서 나를 맞았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생김새가 온순하구나.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혼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다. 남편은 다정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웠다. 밤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손을 잡고 오래 앉아있곤 했다. 괜찮소? 자주 물었다. 무엇이 괜찮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쓰다듬었다. 손등을,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이상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시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며느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목소리가 낮았다. 시녀들을 물리쳤다. 방 안에 우리 둘만 남았다. 이 집안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의 규칙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했다. 뒤뜰 끝에 창고가 하나 있다. 석류나무 너머 우물 옆. 알고 있었다. 혼례 날 지나가며 봤다. 낡은 건물이었다. 벽이 허옇게 발해 있었다.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시할머니의 눈이 나를 뚫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그 문은 열지 마라. 왜냐고 묻지 못했다. 시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다. 안에는 이 집안의 첫째 부인들이 남긴 물건이 들어있다. 첫째 부인, 남편의 전처들. 모두 몇 분이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다. 5.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5. 남편이 30이 간 넘었는데 벌써 5명의 아내를 맞았다는 뜻인가. 모두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 단단해 보이던 목소리에 금이 갔다. 무슨 병이었습니까? 병이 아니다. 시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뼈만 남은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이 창고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엇이 보여도 목소리가 간절했다. 애원하는 것 같았다. 약속하거라. 약속하겠습니다. 시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 평생의 한이 담긴 것 같은.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 창고에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내 손을 잡았다. 꼭 지키시오. 제발.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창고 문이 열리고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 안에서 누군가 배를 짰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보였다. 피투성이인 손이 배틀을 움직였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시댁 생활에 익숙해졌다. 시할머니는 엄했지만 공평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다. 하인들도 나를 잘 따랐다. 평온한 나날이었다. 어느 날 오후 시누이가 찾아왔다. 언니, 20이 간 넘은 나이였다. 얼굴이 희고 눈이 컸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갔다. 혼수품이 모자란다고 들었어요. 제가 좋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붉은 보자기를 펼쳤다.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비단으로 싼 상자. 크기는 작았지만 묵직했다. 이게 뭐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단이에요. 뚜껑을 열었다. 붉은 비단이 층층이 접혀 있었다. 빛이 스며들지 않는 깊은 붉은색. 만져보니 부드러웠다. 손에 감기는 느낌이 묘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아름답네요. 예전에 첫째 언니들도 다들 좋아하셨어요. 신우이의 말투가 이상했다. 첫째 언니들. 여러 명. 그리고 예전에. 과거형. 이 비단으로 옷을 해입으면 아주 좋아요. 피부가 맑아진대요. 살결이 곱아진대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눈동자가 깊고 어두웠다. 고맙구나.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비단치고는 너무 무거웠다. 신우이가 돌아간 뒤 상자를 들여다봤다. 비단을 꺼내 펼쳤다. 한 필, 두 필. 모두 붉었다. 같은 붉은색이었다. 무늬도 같았다. 꽃과 구름이 어우러진 무늬.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한여름인데 차가웠다. 코를 가까이 대자 냄새가 났다. 개수나무 향. 달콤하고 씁쓸한. 저녁 때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디서 났소? 신우이가 줬어요. 남편이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비단을 쏟아냈다. 바닥에 붉은 비단이 흩어졌다. 당장 돌려주시오. 왜요? 예쁜데. 묻지 말고 돌려주란 말이요. 남편이 소리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단을 주워 담았다. 손이 떨렸다. 남편의 눈빛이 무서웠다. 상자를 들고 신우이 방으로 갔다. 해가 이미 넘어갔다. 복도가 어두웠다. 신우이 방 앞에 섰다.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찰칵, 찰칵. 배틀 소리. 밤중에 누가 배를 짰다. 규칙적인 소리. 멈추지 않는 소리. 신우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배틀 소리만 계속됐다. 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잠겨 있었다. 신우이, 문 열어줘요. 목소리가 떨렸다. 배틀 소리가 멈췄다. 아니, 조용해졌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래 기다렸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돌아왔다. 뒤를 돌아보니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붉은 빛. 촛불 같았지만 촛불이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는 빛. 방으로 돌아왔을 때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귓속에서 배틀 소리가 맴돌았다. 찰칵, 찰칵. 멈추지 않았다. 보름이 지났다. 신우이는 병이 들었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 밥상을 문 앞에 두면 나중에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밤마다 배틀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 방에서, 멀리 떨어진 내 방에서도 들렸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러던 어느 날 시할머니가 쓰러졌다. 아침 마당에 나왔다가 그대로 고꾸라졌다. 하인들이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가웃했다. 맥이 이상합니다.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약을 지어줬지만 차도가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식은땀을 흘렸다. 이불을 걷어찼다. 잠꼬대를 했다. 안 돼. 다시 시작됐어. 막아야 해. 사흘째 되던 저녁, 시할머니가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 했다. 시녀들을 물렸다. 방문을 닫았다. 창고를 열지 않았느냐.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열었다. 시할머니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힘이 없었지만 악착 같았다.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다. 붉은 비단 상자. 누가 가져왔느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누이가 가져왔습니다. 봤느냐? 만졌느냐? 네. 시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손목이 아팠다. 이미 시작됐구나.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그 비단을. 시할머니가 숨을 몰아쉬었다. 말하기 힘들어했다. 첫째 부인들이 모두 그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1년 안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를 짜기 시작했다. 밤마다 자면서도 깨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숨을 참았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혼자서 보이지 않는 배틀을 다뤘다. 보이지 않는 실을 짰다. 그게 무슨. 마지막엔 실이 보였다. 붉은 실이 손가락에 감겼다. 목에 감겼다.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 배틀에 머리카락이 엉켜 들어갔다. 목이 걸린 채로 죽었다. 5명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방이 빙빙 돌았다. 숨이 막혔다. 그 비단에는 원혼이 씌어 있다. 만지면 안 된다. 보기만 해도 안 된다. 이미 만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시할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날 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었다. 꿈을 꾸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 어릴 적 살던 집 마당. 감나무 아래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였다. 오른손 검지. 허공에서 무언가를 짚는 동작. 그 다음 엄지. 두 손가락이 마주쳤다. 무언가를 잡은 것 같았다. 중지가 움직였다. 당기는 동작. 약지가 따라 움직였다. 밀어내는 동작. 눈을 떴다. 캄캄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다. 멈추지 않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엄지와 검지가 교차하고 중지가 실을 당기고 약지가 북을 미는 동작.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 배를 짜온 사람처럼. 나는 배를 짜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양반 집안 출신이라 길쌈은 하인들이 했다. 어릴 때 구경한 적은 있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다.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내 손가락은 알았다. 정확한 동작을, 정확한 순서를, 정확한 힘의 세기까지. 일어나 앉았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양손이 모두 움직였다. 무릎 위에서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배틀을 다뤘다. 그만. 혼자 중얼거렸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잠에서 깼다. 왜 그러시오? 손이 제 뜻대로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내 손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을 뻗어 내 손목을 붙잡았다. 힘껏 눌렀다. 무릎에 내리눌렀다. 손가락이 그래도 움직였다. 그의 소나기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구부러지고 펴지고 교차했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안 돼,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벌써 이렇게 빨리. 무슨 소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소리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붙잡고 있었다. 온 힘을 다해 눌렀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한 시즌이 지났다. 두 시즌이 지났다. 남편의 손에서 땀이 흘렀다. 내 손등으로 떨어졌다. 창밖이 밝아왔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멈췄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멈췄다. 남편이 손을 놓았다. 내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다. 자유롭게 움직였다. 내 뜻대로. 손가락 끝을 봤다. 피가 맺혀 있었다. 10손가락 끝에 모두 작은 상처, 베인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실에 베인 것처럼 남편이 내 손을 감쌌다. 천으로 꽁꽁 묶었다. 오늘 밤에도 그럴 거요. 내일 밤에도. 매일 밤. 목소리가 죽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소. 5명 모두 막지 못했소. 처음 들었다. 5명 모두 이랬다는 것을. 그리고 모두 죽었다는 것을. 그날 밤도 손가락이 움직였다. 천을 감았지만 소용없었다. 천 안에서 손가락이 움직였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다. 손가락은 매일 밤 움직였다. 점점 더 오래, 점점 더 빠르게. 손가락 끝에 상처가 깊어졌다. 피가 계속 났다. 아물지 않았다. 보름째 되던 날, 시할머니가 도사를 불러왔다. 장안 성박, 종남산 기슭의 도관에서 왔다는 늙은 도사였다. 수염이 허옇고 눈이 깊었다.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보자. 천을 풀었다. 손가락 끝이 피투성이었다. 10손가락 모두 상처가 깊어져 있었다. 손톱 밑까지 파고들었다. 도사가 손을 만졌다. 손바닥을, 손등을, 손가락 하나하나를 오래 들여다봤다. 손에 사기가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 깊지 않습니다. 아직 팔목까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시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부적을 붙이고 3일간 금식하면 물러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손을 씻지도 마십시오. 보따리에서 부적을 꺼냈다.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 주사로 쓴 부적 10장. 손목에 붉은 실을 감았다. 3번 돌려 묶었다. 매듭을 지었다. 손바닥에 부적을 붙였다. 왼손, 오른손. 손가락마다 주사를 찍었다. 손가락 끝에, 상처 위에. 따끔했다. 절대 손을 씻지 마십시오. 3일간. 부적이 떨어져도 다시 붙이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도사가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밤에 손이 움직여도 막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힘으로 막으면 사기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사가 떠났다. 은자 열량을 받아갔다. 그날 밤이 되었다. 긴장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 시즌이 지났다. 두 시즌이 지났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효과가 있는 것 같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첫날 밤이 지났다. 손가락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둘째 날도 괜찮았다. 금식이 힘들었다. 배가 고팠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참았다. 손가락만 움직이지 않으면 됐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해가 떠올랐다. 기다렸던 3일이 지났다. 이제 나았소. 남편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밝은 웃음이었다. 손에 붉은 실을 풀었다. 부적을 떼어냈다. 물로 손을 씻었다. 시원했다. 깨끗해졌다. 손가락을 움직여봤다. 자유로웠다. 내 뜻대로 움직였다. 다 나았어요. 시할머니에게 고했다. 시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맛있었다. 세상 무엇보다 맛있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밤이 되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괜찮소. 다 지나갔소.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 오랜만에 꾸는 편안한 꿈. 사흘이 평온했다. 나흘째도 괜찮았다.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딱지가 앉았다. 닷새째 되던 밤. 잠들려는데 손가락이 움직였다. 다시. 처음보다 더 빠르게. 처음보다 더 정확하게. 부적은 소용없었다. 시할머니가 병상에서 나를 불렀다. 창고에 가봐라. 목소리가 약했다. 숨쉬기 힘들어했다. 안에. 상자 옆에. 괴짝이 하나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열어봐라. 알아야 한다. 내가 알아야 한다. 시할머니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떨렸다. 혼자 가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날 밤 달이 없었다. 손에 등잔을 들고 창고로 갔다.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이 어두웠다. 등잔을 들어 올렸다. 구석에 낡은 괴짝이 보였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뚜껑을 열었다.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낡은 장부. 표지가 해졌다. 펼쳤다. 글씨가 빼곡했다. 여러 사람의 글씨. 필체가 달랐다. 첫 장. 경진년 6월 초사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에만. 잠들었을 때만. 아침이 되면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난다. 다음 장. 6월 초엿새. 낮에도 움직인다. 멈출 수 없다. 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붉은 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다음 장. 필체가 바뀌었다. 신사년 8월. 처음 보는 이 책을 발견했다.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는다.
도사가 왔지만 소용없었다. 또 다른 필체. 이모년 3월. 손이 배틀을 찾는다. 밤마다 창고로 걸어온다. 내 의지가 아니다. 꿈에서 여자들이 나를 부른다. 사막의 천막. 배틀. 그들이 말한다. 함께 짜자고. 손이 떨렸다. 장부가 흔들렸다. 5명. 5명의 여자가 이 책에 글을 남겼다. 모두 같은 증상. 같은 꿈. 같은 목소리. 마지막 장. 더 이상 쓸 수 없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다. 실이 온몸에 감겼다. 목까지 올라왔다. 오늘 밤 창고에 가야 할 것 같다. 배틀이 부른다. 나를 기다린다. 그 아래 글씨가 흔들렸다. 피가 묻어 있었다. 누구든 이 글을 읽는 이여. 도망쳐라. 비단을 만지지 마라. 이미 만졌다면 끝까지 싸워라. 나는 실패했다. 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괴짝 안을 더 뒤졌다. 1000조각이 나왔다. 붉은 비단. 손바닥만 한 크기. 만져봤다. 차가웠다. 한여름인데 얼음 같았다. 코를 가까이 댔다. 개수나무 향. 등잔을 가까이 댔다. 비단을 불꽃에 갖다 댔다. 타지 않았다. 불꽃이 비단을 하찼다. 하지만 그을리지도 않았다. 색이 변하지도 않았다. 손으로 찢으려 했다. 찢어지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당겼다. 실밥 하나 풀리지 않았다. 비단을 바닥에 던졌다. 일어서려는데 벽에 무언가 보였다. 글자. 등잔을 가까이 댔다. 벽 전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손톱으로 판 글자. 깊게. 필사적으로. 끝까지 짜라. 멈추지 마라. 함께 짜라. 도망칠 수 없다. 이미 시작했다. 끝을 봐야 한다. 같은 글씨가 반복됐다. 수십 번. 수백 번. 벽을 빼곡히 채웠다. 손을 벽에 댔다. 홈이 느껴졌다. 깊었다. 손톱으로 이렇게 깊이 팔 수 있을까?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을 것이다. 손톱이 부러졌을 것이다. 그래도 계속 팠을 것이다. 5명이, 아니, 더 많이. 벽의 다른 쪽으로 갔다. 거기도 글자가 있었다. 60년 전 시어머니, 43년 전 첫째 며느리, 38년 전 둘째 며느리, 28년 전 셋째 며느리, 15년 전 넷째 며느리, 8년 전 다섯째 며느리. 그 아래. 모두 여기서 죽었다. 모두 배틀에서 죽었다. 모두 끝내지 못했다. 손으로 글자를 쓸었다. 홈이 손끝에 걸렸다. 갑자기 손가락이 경련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을 긁었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손톱이 벽에 닿았다. 긁는 소리가 났다. 끽, 끽. 글자가 새겨졌다. 이제 나도 멈출 수 없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다. 벽에 글자를 팠다. 이제 나도 여기 있다. 손톱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팠다. 피가 났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알겠느냐?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같았다. 목소리가 벽에서 나왔다. 글자에서, 홈에서. 너도 같다. 너도 여기 남을 것이다. 손가락을 벽에서 떼어냈다. 피가 흘렀다. 손톱 하나가 반쯤 빠져 있었다.
벽을 봤다. 내가 쓴 글자가 또렷했다. 이제 나도 여기 있다. 다른 글자들처럼 깊게 파여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잔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흔들렸다. 장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빈 페이지가 있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장부를 집었다. 궤장 옆에 붓과 먹이 있었다. 먹을 갈았다. 내 손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의 손처럼 움직였다. 붓을 들었다. 장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갑술년 7월. 6번째. 손이 움직인다. 밤마다. 멈출 수 없다. 실이 보인다. 붉은 실이. 글씨가 또박또박 써졌다. 내 필체가 아니었다. 나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나도 여기 남을 것이다. 붓이 멈췄다. 손이 떨렸다. 바닥에 비단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아까 던진 것. 그것이 움직였다. 바람도 없는데 움직였다. 꿈틀거렸다. 살아있는 것처럼. 비단이 벽을 타고 올라갔다. 글자 위로. 홈을 따라 기어 올랐다. 끝까지 짜라 글자 위에 달라붙었다. 붉은색이 더 진해졌다. 비명을 삼켰다. 장부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채웠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찰칵, 찰칵. 배틀 소리. 아무도 안에 없는데. 손에 든 장부가 무거웠다. 펼쳐보니 방금 쓴 글이 아직 거기 있었다. 나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내 손으로 쓴 글. 손가락 끝에서 피가 떨어졌다. 장부 위로. 글자 위로. 붉은 얼룩이 번졌다. 한 달이 지났다. 손가락이 매일 밤 움직였다. 처음엔 한 시진. 그 다음엔 2시진. 나중엔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동안은 잠들 수 없었다.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다. 내 손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는 손을. 처음엔 허공에서만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배틀. 보이지 않는 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손가락 사이에 걸쳐진 실. 붉은 실. 가는 실. 머리카락보다 가늘지만 또렷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남편에게 물었다. 시할머니에게 보여줬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허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봤다. 손가락 사이로 실이 오갔다. 엮였다. 무늬가 생겼다. 20날이 지나자 무늬가 분명해졌다. 꽃무늬.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 실로 짠 꽃. 붉은 꽃. 아름다웠다. 두려웠지만 아름다웠다. 정교했다. 세밀했다.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천이 되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붉은 비단. 꽃과 구름이 수놓아진. 그날 밤 꿈을 꿨다. 사막이었다. 끝없는 모래. 하늘도 모래색이었다. 해가 이글거렸다. 멀리 천막이 보였다. 큰 천막. 낡고 더러운 천막으로 걸어갔다. 모래가 발목까지 빠졌다. 뜨거웠다. 숨이 막혔다.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들이 있었다. 수십 명.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 모두 배를 짰다. 쉬지 않고 짰다. 야위었다. 뼈만 남았다. 눈이 풀려 있었다. 눈동자에 빛이 없었다.
손가락이 피투성이었다. 손톱이 빠져 있었다. 손끝이 짓무르고 살점이 드러났다. 배틀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긴 머리카락. 실과 엉켰다. 구분이 안 됐다. 한 여자가 나를 봤다. 왔구나. 목소리가 없었다. 입만 움직였다. 하지만 들렸다. 머릿속에서 내 차례다. 손을 뻗었다. 마른 손. 뼈만 남은 손. 나를 끌어당겼다. 함께 짜자. 끝까지. 다른 여자들도 돌아봤다. 모두 나를 봤다. 입을 움직였다. 함께. 함께. 끝까지. 손들이 나를 향해 뻗어왔다. 수십 개의 손. 모두 피투성이인.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을 봤다. 손가락 끝에 실이 감겨 있었다. 붉은 실. 팽팽하게 당겨진. 다른 쪽 끝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허공으로 사라졌다. 잡아당겼다. 끊으려 했다. 실이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다. 실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실은 계속 손에 감겨 있었다. 낮에도, 밤에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느꼈다. 손가락을 조이는 느낌. 점점 더 팽팽해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달 반이 지났다.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밤에도 낮에도.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려 하면 손가락이 꺾일 것 같았다.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살이 빠졌다. 밥맛이 없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거울을 보니 귀신 같았다. 눈이 푹 꺼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그날 밤 결심했다. 창고로 갔다. 남편이 말렸다. 시할머니가 막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손가락이 이미 열쇠를 쥐고 있었다. 내 손이 아니었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안채를 나갔다. 뒤뜰을 가로질렀다. 석류나무를 지나고 우물을 돌아갔다. 창고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았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돌렸다. 찰칵. 문이 열렸다. 어둠이 쏟아져 나왔다. 차가운 어둠.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배틀이 있었다. 5개.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다. 오래된 피. 검게 변한. 배틀에, 북에, 바닥에. 배틀마다 붉은 비단이 걸쳐져 있었다. 다 짜지 못한. 반쯤 완성된. 끝이 실로 풀어져 있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긴 머리카락. 여자의 것. 5 여자의 것.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뚜껑이 열려 있었다. 안이 비어 있었다. 비단은 모두 나갔다.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끝까지 짜라. 멈추지 마라. 함께 짜라. 손톱으로 판 글자. 깊게. 필사적으로. 촛불을 가까이 대자 더 많은 글자가 보였다. 도망칠 수 없다. 이미 시작했다. 끝을 봐야 한다. 손가락이 떨렸다. 촛불이 흔들렸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알겠느냐?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들도 모두 이곳에 왔었다.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벽에서, 천장에서, 바닥에서.
그들도 끝까지 짜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5개의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 겹쳐서 들렸다. 너는 6번째다. 손가락이 배틀을 향해 움직였다. 몸이 끌려갔다. 앉아라. 무릎이 꺾였다. 배틀 앞에 앉았다. 손이 배틀을 잡았다. 짜라. 손가락이 움직였다. 북을 잡았다. 실을 당겼다. 찰칵. 배틀이 움직였다. 먼지가 일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나는 짜기 시작했다. 붉은 실을. 끝나지 않은 비단을.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다. 안 돼. 달려왔다. 내 팔을 붙잡았다. 끌어당겼다. 배틀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넘어졌다. 손가락이 여전히 움직였다.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배틀을 향해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 시할머니가 소리쳤다. 하인들이 달려왔다. 기름을 부었다. 장작을 쌓았다. 마님을 데리고 나가. 남편이 나를 업었다. 밖으로 나갔다. 멀리 떨어졌다.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창고가 탔다. 배틀이 탔다. 붉은 비단이 탔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 여자들의 비명. 5명의, 아니, 더 많은, 수십 명의 비명. 불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끝내지 못했다. 끝내야 한다. 너는 끝내야 한다. 창고가 무너졌다.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손가락이 멈췄다.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날 밤 창고는 완전히 탔다. 남편이 직접 기름을 부었다. 시할머니가 함께 불을 지폈다. 하인들이 장작을 계속 날랐다. 새벽까지 불을 켰다. 재만 남을 때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해가 떠올랐을 때 창고는 사라졌다. 검은 재더미만 남았다. 이제 끝났어. 남편이 말했다. 나를 안았다. 떨리는 몸을 감쌌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소.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손가락이 멈춘 지 사흘이 지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에 조금씩. 일주일이 지나자 더 자주 움직였다. 2주일이 지나자 매일 밤. 한 달이 지나자 예전만큼 움직였다. 도사를 다시 불렀다. 스님을 불렀다. 의원을 불렀다. 소용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손가락 끝에 상처가 깊어졌다. 피가 마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사막의 천막. 여자들. 배틀. 한 여자가 말했다.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하지만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 있다. 눈을 떴다. 손가락에 실이 감겨 있었다. 붉은 실. 팽팽하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시할머니에게도. 혼자 견뎠다. 석 달이 더 지났다. 견딜 수 없었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남편 몰래 밖으로 나갔다. 창고 터로 갔다. 재가 쌓여 있었다. 검은 재, 축축한 재. 재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붉은 빛. 손을 뻗어 파헤쳤다. 재를 걷어냈다. 실이 나왔다. 붉은 실. 타지 않은 한 탈에 집어들었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손가락이 저절로 그것을 감았다. 팽팽하게.
손목에, 팔목에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낼 수 있다. 함께 4년이 지났다. 손가락은 여전히 밤마다 움직인다. 하지만 이제 저항하지 않는다. 그냥 둔다. 움직이게 둔다. 언젠가 끝날 것이다. 배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을까? 아니면 그들처럼 사막의 천막으로 갈까? 모르겠다. 오늘 아침 창고 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인이 떨며 고했다. 마님, 배틀 소리가 들립니다. 폐허 속에서 찰칵 찰칵 열쇠를 쥔 손이 떨렸다. 아니, 열쇠가 없었다. 창고가 없으니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다. 저절로 열쇠 없는 자물쇠를 향해 돌아섰다. 안채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끝낼 때까지. 여러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 5명. 아니, 더 많은. 이제 6명. 손가락을 봤다.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더 많이. 더 팽팽하게. 아마도 오늘 밤에도 짤 것이다. 내일 밤에도.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까? 모르겠다. 손가락이 경련했다. 배를 짜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창밖에서 배틀 소리가 들렸다. 찰칵 찰칵. 멈추지 않았다.